네,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 챕터 18 원가의 흐름부터 마지막 챕터 33 신이론 챕터까지 원가의 관리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급회계에서 원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23강부터 30강까지 한 8강에 걸쳐서 원가 관리액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회계원리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중급회계이다 보니까 회계원리 파트에서 원가 관리액의 개념이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중급회계 강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무회계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액이 시작하는 만큼 원가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원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원가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적 단위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가는 간략하게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 뭐냐 했을 때 소멸 여부에 따라서 미소멸됐으면 자산이 되는 거고, 소멸이 됐으면 비용이나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멸 여부에 따라서 한번 구분이 되는데, 간략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희생된 경제적 자원 하면은 돈이 지불이 됐다, 지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는데 어떤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미소멸된 거죠. 물건 형태 남았다 이래서 자산이 되는 거고, 돈이 나갔는데 그냥 그때 효용을 위해서 지출됐을 뿐 자산의 형태로 뭐가 얻어진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나 손실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멸 원가 중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는 비용이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거는 손실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이제 제조업체에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예를 들어보면은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재료라는 형태의 미소멸 자산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자산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가 되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매출 원가로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품이 나중에 불량으로 인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손실로 해가지고 폐기 손실, 처분 손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 손실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을 손실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원가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원가라고 보는 거고, 원가 개념이 이렇게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여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원가 회계, 관리 회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용어들이 보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관리회계를 다루는 만큼 이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크게 보면은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가 먼저 짚어봐야겠죠. 일단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외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고, 원가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회계를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고 크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간략하게 주주랑 채권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랑 채권자는, 주주는 이제 투자 형태고 채권은 이제 대여죠. 빌려주는 거죠. 돈을. 그런 형태로 어떤 회사에다가 돈을 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는 투자를 했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 돈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 이렇게 써서 이만큼 수익을 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정보 이용자라는 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사장님 하면 되겠어요. 대표이사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문 경영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고, 부문 중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그냥 그 제품에 대한 생산을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는 이렇게 이용자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준거 기준을 또 한번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KIFRS K기업 이런 것들 일반 기업의 기준 이렇게 쓰겠죠. 대부분 상장 기업, 대기업들은 이렇게 IFRS를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특별한 준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결정에 딱 적합한 방법.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원가관리에게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론에 가까워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 학자에 따라서 책이 이제 되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KIFRS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개정이 되죠. 그래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준거 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원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배웠거나 20년 전에 배웠거나 원가계산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원가계산 방법은 동일하고, 보통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라고는 신이론 파트 이런 데서 추가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이지, 여기 원가의 기본적인 이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관리에게는 또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재무에게는 내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거랑 지금이랑 회계 처리가 완전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일장일단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 정리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또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이렇게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그 원가 집계하고 배부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둘 다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원가회계 분석을 기본으로 바탕이 돼야 관리회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거지, 결국은 이제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고,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도 쓰고 별도로 쓰는데 그렇게 분리가 된다. 저희 교재에서는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변동원가 계산까지가 원가회계 파트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파트가 이제 관리회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정리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앞으로 원가회계 시간에,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무엇을 다룰 것인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교재에 넘어가서 원가의 분류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가면은 이제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나 저기 뭐 원가의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제화되어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가 관리기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개념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조와의 관련성, 제조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 판관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돼가지고 소멸되는 원가가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관리비는 제품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 활동에 따라 생기는 걸 이제 판관비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는 저희가 그 회계 원리 파트에서 언급했지만, 제조 원가에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들을 쉬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제품 생산할 때 생산지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런 노무비가 드는 거고, 이 직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는 다 제조 간접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조 원가 3요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3요소를 이렇게도 구분을 하지만 실제 뭐 문제화가 될 때 여기를 이제 기본 원가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상에서 기본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원가가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라는 걸 모르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원가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 원가, 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죠. 직접 원가. 문제상에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개념이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이거는 이제 가공비입니다. 그래서 뭐 가공비가 얼마가 투입됐는데 그 중에 뭐 제조 간접비 비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가 가공비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가공비다. 그리고 기본 개념까지 이제 같이 알아봐 주시고, 판관비 파트에서는 판관비를 판매비랑 관리비로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보통 판관비라고 많이 쓰는데, 판매비는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정비, 그다음에 판매원의 급여, 판매 부서 운영비, 판매 운송비 해서 주문받아서 제품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판매에 따른 비용들 판매비라고 하고, 또 관리비는 기업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에서 뭐 사무용 건물의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재산세, 수선유지 전력비. 그다음에 여기서도 해당되는 게 경영자나 사무원의 급여, 그다음에 관리부서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관리비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중요하게 이제 여기 제조원가 파트에서는 요 기본원가, 가공원가 요거를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요했다면은, 이 판매관리비에서는 이 판매관리비하고 제조간접원가를 구분하는 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언뜻 보면은 비슷한 비용 같지만 실제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거를 제조원가로 볼 거냐 판관비로 볼 거냐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회사의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는 뭐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거, 이건 판관비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 수익 비용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 관리비를 한번 제조 간접원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판관비랑 제조간접비를 구분하는 거를 해서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같이 계산 문제를 다뤄보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볼게요. 제조간접비. 판관비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제조간접비, 판관비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 보험료,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급여, 그다음에 운영비, 소모품비, 전력비, 동력비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가 될 수도 있고 판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그리고 넘어가면은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이렇게 사용됐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기기장치나 공장에서 사용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쵸,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죠. 기계장치나 공장은. 그래서 이거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본사에서 사용된 것들은 똑같은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판관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관리자, 생산직 관리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조간접비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판매 관련되는 거니까 판관비로 들어가겠죠. 판매원의 급여는 판관비다. 그리고 공장 사무실 운영비, 공장 사무실 운영비는
제조 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판매 부서의 운영비다 했을 때 원가스 이거는 판관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소모품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용 소모품비는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비, 전력비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 사용된 거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실 건물에 전력비나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 구분 딱 되시죠? 공장, 생산 이런 파트들이 나오면은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 사무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사무용 이렇게 나오면 이게 판관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저 제조간접비 판관비 구분하는 키워드 기억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풀면서 같이 마무리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이렇게 내용 보시고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그냥 분류 기준 한번 나머지 4가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조와의 관련성 여부는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죠. 자산화 여부가 여부에 따라서는 제품 원가, 기간 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원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번 자산화를 거쳤다가 비용 처리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기간 원가는 바로 비용 처리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제조 원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 제품 원가 좀 비싼 얘기죠. 좀 비싼 얘기인데,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품의 형태로 자산화가 됐다가 제품형 자산화가 됐다 그다음 매출 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재고 자산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판매되는 시점에 비용화가 매출원가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발생 즉시 바로 그냥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래서 아까랑 좀 개념상 구분되는 건 똑같지만 구분하는 또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아까는 제조와의 관련성이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보시면은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직접 원가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된다. 인과관계가 추적이 된다. 이런 경우에 직접 원가가 되는 거고,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이나 부문이랑 관련은 없지만,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 관련이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간접 원가. 그래서 보면은 직접 원가는 저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거에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전력비, 소품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제조 간접비 관련했던 거 이렇게 같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가 요인의 변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원가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그 부품이 자동차를 한 개 생산할 때 한 개가 필요하겠지만 뭐 3개 생산할 때 세 개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들은 생산량에 따라서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변동 원가가 되는 거고, 고정 원가는 원가 요인, 발생 요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픽스돼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나 공장 건물 임차료 이런 것들은 생산량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임차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원가로도 구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도 원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 원가는 경영자가 노력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원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원가를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가, 그런 통제 가능 원가고, 통제 불능 원가는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원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관리 비용 같은 거,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거 아무리 뭐 관리자가 열심히 줄이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비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통제 불능 원가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이제 바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받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개념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거만 이해를 해도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거 이 표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그러니까 회계원리 파트에서도 다뤄진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원재료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이 있고, 제품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이제 원재료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넘어갑니다. 이 직접 재료비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접 재료비로 넘어가요. 직접 재료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원재료 사왔다고 하더라도 다 제공품 계정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실제 투입이 된 거예요. 직접 재료비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에서 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이제 노동이 제공이 돼야겠죠. 직접 노무비. 그리고 그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들, 제조 간접비. 여기 이제 가공비였죠. 가공비까지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계정으로 넘어간다. 요 이제 기본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T 계정으로 해서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재료에서 T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제공품에서 T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에서 T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 이렇게 T 계정을 그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그 회계 처리 방법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나가고 돈이 지출했어요. 그럼 여기에 자산 계정 아니면 비용 계정이 오는 거죠. 비용 원가가 올 수도 있고. 이런 회계 처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돈이 나갔으면은 비용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자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기초는 다 차변에 있다. 이게 차변이죠. 이게 대변이고 차변이다. 그래서 기존 회계 처리는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차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기초가 이렇게 돼 있고, 기초가 돼 있어요. 기초가 여기 돼 있으면 기말이 여기 와야겠어. 기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알게 되지만,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이게 차변이나 대변이었나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걸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기말이 되는 거고, 보통 기준 거래는 다 차변에 반영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되는, 비용이 증가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원재료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에 직접 재료비가,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나오고. 이 직접 재료비가 이제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직접 재료비. 이 제공품 계정에서 이 직접 재료비를 가지고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해서 추가해서 제조 간접비. 이렇게 단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게 되면은 기말 나중에 이제 투입이 된 것 중에서 이 중에 완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완성이 되는 것들은 제품 원가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투입을 이렇게 했는데 완성이 안 된 거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겠죠. 기말 제공품 재고로.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네, 원가의 흐름 파트에서 네 문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번 문제, 4번 문제, 그다음에 6번 문제, 7번 문제 이렇게 네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주 공사가 A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기초원가 3,500원, 단위당 가공원가 5,500원, 기계설비,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100만 원이 발생한다. 기초원가의 60%가 직접 노무원가의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원가 3요소 먼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원가는 3,500원. 그다음에 가공원가는 2,500원이 발생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원가의 60%가 직접 노무원가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원가는 여기죠. 기초원가 3,500원의 60%가 직접 노무비다. 그럼 3,500원의 60%는 얼마냐 했을 때 이건 2,100원이 되겠죠. 그리고 3,500원 빼기 2,100을 하면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400원이 직접 재료비다. 그리고 가공비가 5,500원이라고 주어졌는데 직접 노무비가 2,100원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서 5,500에서 2,100을 차감한 금액이
3,400원이다. 그래서 요거 같이 더해주면은 6,900원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나 재료 간접비를 말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리 뭐 내용 이거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 원가랑 가공 원가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이 이렇게 된다. 이거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티계정 아까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주공사는 20X1년 4월 중에 10만원인 재료 A를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으며 20X1년 4월 말 재료 A의 재고액은 4월 초에 비하여 2만원이 증가하였다. 주공사는 20X1년 4월 중에 재료 A를 얼마나 구입하였는가. 이거는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티계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티계정을 일단 그립니다. 원재료 티계정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기초원가, 기초재고가 4월 초에 비하여 2만원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기초재고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은 2만원이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재료 4월 중 10만원인 재료 A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로 투입된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10만원이 투입됐다. 10만원으로 결국 제공품 계정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만원에서 2만원을 더하고 0을 차감한 이 나머지 금액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 매입한 원재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2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금액이 이제 차변에 가는 거고 기말 금액이 대변에 가는 거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만큼 사와서 결국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투입이 됐다. 그래서 여기 제공품 계정에 나중에 여기 원가로 단기 투입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직접 재료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티계정 이렇게 다뤄서 매입액을 이렇게 산출하는 문제. 그러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 맞아야 되는 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겠죠?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다는 논리를 이용해서 매입액을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20X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공사의 원재료 매입액은 150만원이었으며 제조원가는 가공원가의 50%인 250만원이 발생하였다. 주공사의 20X1년도 매출액이 720만원이고 이는 매출원가의 120%에 해당한다. 20X1년 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제품 재고액을 구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재고액은 티계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였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3개. 이 원재료부터 정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부터 다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투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티계정 그리고 제공품, 제품 이렇게 티계정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문제는 20X1년 말 기말 요거를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어진 정보를 놓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재료는 이제 나와 있죠. 제대로 기초금액 30만원, 기말금액 40만원 나와 있고 제공품 계정도 기초금액, 그다음에 기말금액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제품의 경우에도 기초금액 5만원, 50만원이죠. 50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된 것들 정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매입액은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 그러면 여기서 역산해서 직접 재료비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직접 재료비. 그래서 330만원 더하기 150만원 빼기 40만원. 차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재고자산이 직접 재료비가 140만원
이 투입됐다는 거를 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있죠.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인 25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라고 했죠. 그 얘기는 결국 가공 원가랑 그 직접 가공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 원가랑 직접 농비가 같은 금액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도 250만 원, 제조 간접비도 250만 원. 그렇죠? 가공 원가가 500만 원에 50%가 제조 간접비 25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투입이 됐고 제공품 배정에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결국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는 또 얼마인가 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역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만 원에서 140만 원 더하고 250만 원 더하고 250만 원 더하는 거에서 40만 원을 차감을 하면 이 금액이 62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제품 계정으로 단기 제품 계정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품 계정이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산출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구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출 원가가 대체 얼마냐 했을 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0X년도 매출액이 720만 원이고 이는 매출 원가의 120%가 해당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쵸 간략하게 쓰면은 매출 원가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율을 나눈 금액이 매출 원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72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다 주어졌죠. 50만 원에서 620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600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여기 마지막 제품 재고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다뤘던 문제는 이 원재료 한 개의 계정을 추정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이건 같이 제가 아까 계산 문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가의 흐름 파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들 다 주어지고 결국에 기말 재고 추정하는 문제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T계정에다 3개 그리고 차근차근 조그만 기말금에 넣고 주어진 정보 차근차근 넣다 보면은 기말 재고 금액이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아까 그 이론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그 제조 간접비랑 판매 관리비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공사의 4월 중 영업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그래서 노무원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타 제조 경비 하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여기죠. 그래서 공장, 본사 이렇게 있죠. 공장 관련된 거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사 관련된 거는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외워주겠습니다. 공사의 4월 중 영업자료에서 수출한 정보이다. 4월 중 재료 매입액이 400원일 때 4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 T계정을 그려야겠죠. 원재료, 제공품. 여기서는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제품 계정 T계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원재료 주어진 정보 재료 기초가 200, 기말이 200. 제공품의 경우에는 기초가 1200, 기말이 100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재료의 매입액이 주어져 있죠. 400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직접 재료비로 투입된 금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로 투입된 금액은 600에서 100을 빼면은 이제 500이 투입됐겠죠. 500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500. 직접 재료비 500. 그럼 여기서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를 넣어야겠죠. 노무원가가 6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장설비, 그다음에 공장설비 보험료 이 두 개 포함되고 그다음에 기타 제조 경비까지. 그렇죠? 공장 이것도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동그라미로 붙이겠습니다.
이 세 개가 결국은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5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이렇게 하면은 450이 제조 간접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00에서 직접 재료비 500 더하고 직접 농비 600 더하고 제조 간접 450 더하고 기말 제품 차감을 하게 되면은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은 1750.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티기전 그리는 거는 똑같은 문제지만 공장 설비랑 제조 경비, 제조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하고 원가 흐름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